과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혹은 운동을 할 때 그 목표를 의식적으로 난 반드시 이것을 하고 말겠어 라고 가지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인 목표로 가지게 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식적인 목표보다는 무의식적인 목표로 가지는 것이 더 좋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제로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conscious goal, 그러니까 의도적인 목표를 가질 때랑 unconscious goal을 가질 때 차이가 있는데요. conscious goal을 가지게 되면 되게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이성적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딱딱딱 맞는 선택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식단은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고, 내가 들은 유튜버에 의하면 이것보다는 이게 좋아. 이런 되게 정확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답안지라고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답안지들을 우리가 지키는 행동을 하는 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의 복잡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복잡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삶은 하나의 목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목표만으로는 삶이 살아지지 않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목표만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그런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목표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목표만이 아닌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목표들이 서로 상충되는 행동들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오늘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이 회식 자리에 가서 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뭐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 다이어트나 운동에 대해서 집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실제로 이 부합하는 행동을 몇 번은 하지만 오히려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포기하거나 혹은 어차피 이거 못하니까 뭐 아예 이 목표는 지우자. 지금은 뭐 운동 생각할 수가 없잖아. 지금은 뭐 다이어트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되면 단점으로는 정확한 대안을 알지 못해요. 정확한 답안지는 알지 못합니다. 뭐 정보를 막 빠삭하게 알아서 이 프로그램을 짰어, 이 다이어트만 하면 돼, 뭐 이 운동만 하면 돼, 이걸 알지는 못하지만 대신 여러 가지 그냥 비슷해 보이는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냥 대안들을 연결해 있어요. 뇌 속에서 그런 것들을 특성 중심으로 느슨하게 연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정확한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다양한 대안들을 느슨하게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여지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실 때도, 뭐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그 아까 전에 다이어트 하거나 운동하는 목표를 완전히 잊는 게 아니라 그거에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까워 보이는 대안들을 선택하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목표를 막 가지고 있을 때는 도 아니면 뭐가 되는데, 오히려 무의식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상황에는 이렇게, 저 상황에는 저렇게,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하면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자기 자신에게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한 달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운동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짠 사람은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는 그 행동을 정확하게 했겠지만 대신 그 주어진 상황과 시간이 아주 작았을 거예요. 반면에 무의식적 목표를 가진 사람은 운동 프로그램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지키지 않았을지언정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무의식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겠다 한 사람은 헬스장에서 운동했겠지만, 무의식적 목표를 가진 사람은 계단을 걸어 다니면서도 운동 못하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뭐 목표를 강력하게 가진 사람은
도서관에서 오늘 10시간 공부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무의식적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동하면서도 혹은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 내가 짬짬이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독서를 꾸준히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게 지속성에서도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많은 자원들을 소모시킵니다. 지치고 계산하고 알아보고 하는데 너무 많은 자원이 쓰이는데 무의식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 그런 자원도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서 이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바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정보를 찾아보고 막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로 이루어지는 목표, 의식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목표를 무의식적인 상태에 좀 자리 잡게 하는 게 중요해요. 무의식적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막 내가 막 뭘 꾸준히 알아보고 막 꼼꼼하게 따지고 그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 그게 바로 무의식적인 목표의 하나의 특성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여서 막 너무 뭔가 의지를 작동해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의 환경과 상황에 그 내가 목표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면서 내 일상생활 습관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막 정확한 프로그램이나 계획, 막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나의 노력이 하나도 들지 않지만 나의 주어진 상황과 동선에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다이어트와 운동을 생활 습관에 녹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